네, 오늘 주제는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인트로 부분을 좀 간략하게 공유 드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 오늘 연사인 선지님께서 이어서 좀 설명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이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좀 전략을 바꿔야 할지일 텐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CEP라는 개념과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어센트 AI라는 사명이 조금 어색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어센트 코리아에서 어센트 AI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텐트 데이터라는 공통의 분모로 인텐트 마케팅 컨설팅과 인텐트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인텐트 마케팅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SEO 쪽에서 굉장히 이름이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SEO 그리고 나아가 GEO까지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소비자 데이터 리서치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을 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이런 것들은 저희의 인텐트 데이터 솔루션 리스닝 마인드에서 기인합니다. 이 리스닝 마인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스 형태로 회사에서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리스닝 마인드 AI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네,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차원이 아닌 좀 개인 분들도 비교적 낮은 비용에 좀 편하게 마케팅 AI 에이전트를 네, 사용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라서 좀 기대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AI 서치 시대에 마케팅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CEP 파인더를 기반으로 해서 CEP가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며, 이거를 어떻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CEP 활용 사례를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섭취 시대 마케팅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세 가지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단백질 간식이라는 거를 구매하고 싶을 때 네이버 혹은 구글에 단백질 혹은 단백질 간식 나아가서 뭐 단백질 간식 추천 정도까지 입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SEO 혹은 검색 광고만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LL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 프롬프트 치고도 좀 간략한 정도이긴 하나, 퇴근 후라는 거 하나, 그리고 헬스까지 가는 20분 동안, 또 이제 손에 묻지 않는,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사람들이 녹여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LLM이 여러 가지 간식을 추천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노출되어야 하는 프롬프트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가 이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만한 프롬프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알아야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춘 대응이 가능한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모든 소비자를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그 프로fi트를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지금 AI 검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소비자의 의도나 상황에 맞는 브랜드를 추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와 상관없이 소비자와의 맥락 연결이 없다면 저희는 우리 브랜드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AI가 이제 사람이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AI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은 브랜드를 어떻게 기억하고 연상하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브랜드들 보면 이제 로고 플레이를 한다거나 혹은 브랜드 메시지를 페이드나 혹은 뭐 페이드라고 하면 뭐 배너 광고부터 시작해서 TVC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저희는 그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좀 중요한 거는 슬로건 캠페인인 거고, 결국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크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 AI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AI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을 알아야 AI가 소비자에게 이제 답변을 제공할 때 저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브랜드는 AI는 이 좌표로 기억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소비자들이 입력하는 그런 프롬프트에서 맥락을 짚어서 LLM은 이거를 좌표로 변환을 한 뒤에 가장 그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좌표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지금 한 줄에도 맥락이 무려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 가면서 고급 제빙기가 달린, 그리고 전기 효율이 좋은, 그리고 7인 가족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한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맥락을 보고 뭐 이제 LLM이 참고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뭐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소셜 데이터까지, 그리고 PR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해서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처럼 프롬프트 속 소비자 구매 상황이라는 게 의미 공간, LLM의 의미 공간 내에서 좌표 역할을 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이제,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이제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좀 노출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소비자 눈앞에 지속적으로 눈에 띄는 것,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 광고, SEO, 배너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것에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 일단은 이거는 돈으로 좀 어떻게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돈이 없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상당 부분 얻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은 호출, 즉 AI 그 검색창에 호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맥락이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 근거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브랜드사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큰 변화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좀 쉬운 방법, 즉 돈을 쓰는 쉬운 방법을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CP 시대에는 소비자 맥락을 일단 첫 번째로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맥락을 저희 브랜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개념인 CEP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CEP는 곧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예시로 지금 저희가 넣어드린 게 퇴근 후에 좀 지쳤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지는 않을 때. 근데 그렇다고 또 몸에 너무 좋은 거는 사실 보상처럼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제 중요한 미팅 전에 이제 미팅을 준비하느라 이미 힘을 다 썼지만 또 에너지 부스트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상황일 때. 그리고 늦은 밤 집중이 필요할 때.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상황을 지금 대입을 해보시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브랜드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브랜드는 CEP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그 CEP가 어떤 브랜드가 그 CEP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는 지금 소비자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쉽게 예시를 드리는 게 사실 코카콜라 브랜드이긴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뭐 크리스마스라는 CEP랑도 연결을 짓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페스티벌 상 이런 거랑 연결을 짓기도 하고, 혹은 이제 파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의 즐거운 순간,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여러 순간들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EP를 장악한다라고 하면은 코카콜라를 저는 항상 좀 떠올리면서 스스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잘 되더라고요. GU의 기본이 CEP이기는 하지만 좀 더 GU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GU 시대 생존 가이드라고 최근에 이제 낸 리포트 그리고 그 유튜브의 AI 검색 시대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제가 지금 압축해서 말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곧바로 좀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EP 파인더부터는 저희 김선진 프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센트 AI의 김선진 프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CAP 파인더라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최근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와 더불어서 CAP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제 활용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EP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정보를 의미 공간 안에 좌표 값으로서 인지를 하고 그것을 브랜드와 연결이 되는지 확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속에 소비자의 상황 정보를 대략 5가지 정도의 층위로 나뉘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의 가장 큰 레이어에서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즉 어떤 상황 혹은 장면 속에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노 인텐트,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핵심 구매 요소, 네 번째로는 리즌 투 바이, 왜 이것을 정말 내가 구매를 위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품이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느끼는 감성과 스타일이 마지막 코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비단 저희 어센트 AI 혹은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CP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상위 이슈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P 파인더를 제가 조금 이따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화면에 상단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CP 알아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즉 CEP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필요를 하거나 떠올리게 되는 구체적인 생활 맥락,
상황 혹은 트리거를 의미합니다. 아까 윤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뭔가 피자를 먹을 때 바로 떠오르는 빨간 캔이 코카콜라 혹은 야근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뭐 핫식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 드링크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길을 가다가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을 때, 뭐 맥도날드 혹은 맥도날드 맥모닝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CEP가 소비자의 구매를 떠올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설명드리는 내용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세부 맥락인 나노 인텐트입니다. 그래서 나노 인텐트는 사람마다 가지는 어떤 상황 안에서의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구매 목적이나 동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CEP인 아침 샤워 중에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뭔가 보이는 것을 발견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러한 소비자들마다의 나노 인텐트의 예시는 예를 들어서 탈모 초기인지 직접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출근 전에 좀 더 간단히 관리할 방법이 좀 더 궁금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는 분도 있고, 혹은 병원으로 아직 가기는 싫지만 일상적인 케어부터 내가 시작하고 싶다라는 이제 동기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보신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맥락들이 존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브랜드로서 주요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핵심 구매 요소, 키바잉 팩터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비자가 여러 가지 대안을 필터링 할 때, 나는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프롬프트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의 속성 혹은 제약 조건, 예를 들면은 뭐 재질, 형태, 무게, 구조, 성분, 뭐 인증 가격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인텐트가 뭔가 한 손으로 먹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키바인 팩터에서는 뭐 찢어서 열 수 있는 스티커 뚜껑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몇 그램 이하의 소용량 포장 이런 것들처럼 이제 핵심 구매 요소를 저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EP 파인더에서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번째 보시는 CEP 확장은 저희 리스닝 마인드의 CEP 파인더 내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능상의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처럼 저희가 특정 카테고리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CP가 10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나오게 되고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의 CP 확장을 클릭하게 되면 11번부터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CP가 보이게 되고 단 여기서 확장해서 보시는 CP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뭔가 브랜드 전략가 혹은 마케터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들이 조금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잠재적인 소비자 맥락과 상황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카드 하나하나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의 CP 한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세부 맥락, 핵심 구매 요소, 그리고 연관 키워드, 그리고 아래쪽에 AI 검색에서 물을 만한 질문 예시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서 그 소비자들의 그 상황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기능상에 같이 연결되어서 보여지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대략 CEP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활용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두 가지 사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EP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스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드리면 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5가지 스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인식 지형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CP 파인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진입 포인트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 단위로 여러 가지 나노 인텐트 그리고 키바잉 팩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그 요소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야 실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EP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라 혹은 이런 스코어링을 해서 순위를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드시기도 하고 이제 스코어링을 해보시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예시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GU 실행을 위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의 스텝 5가지, 그리고 액션을 설명드렸고요. 그것의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자료를 따로 공유해 드리지는 않고 이제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도록 영상 링크를 업로드해서 저희 어센트 AI 그리고 리스닝 마인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용 사례는 바디워시로 제가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이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신청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를 문의하시긴 했는데 요청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고른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바디워시의 브랜드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샤워 후에 향은 오래 남지만 또 피부는 당기지 않는 이런 저자극 그리고 퍼퓸 보습 바디워시 브랜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텝의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인식의 지형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리스닝 마인드의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클러스터 파인더를 통해서 소비자의 머릿속 인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보이시는데 이제 이게 약간 뇌처럼 보이지도 않나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뇌 구조를 좀 엿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바디워시를 키워드를 넣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러스터명을 생성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바디워시이지만 이 바디워시를 검색함과 동시에 전후에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후에 2단계 혹은 3단계의 폭풍 키워드를 끌어와서 최대 2만 개까지 키워드를 저희가 끌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의 뭐 남성용 보습 향기 올인원 바디워시 혹은 뭔가 고급 향기의 바디워시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고보습 바디 로션 그다음에 뭐 목욕 및 샤워용품 세트와 용품 관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클러스터가 나오게 되는 전체적인 지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떠올리고 있지? 혹은 어떤 브랜드들을 같이 인지하고 찾고 있지? 혹은 유통 채널과 같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파인더로 조금은 큰 소비자의 인식 지형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요. 그 CEP 파인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의 뭐 헬스장 러닝 직후에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좀 땀이나 끈적임을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CEP도 하나가 있고요. 혹은 뭐 CEP 3번째를 보시면 장마, 무더위 아침에 샤워할 때 이런 조금 민감하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깔끔히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멈춰 있는 화면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좀 어떤 화면으로 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클러스터 파인더라는 기능을 들어오시게 되면요.
상단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나중에 이렇게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무료 트라이얼을 7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상단의 플랜 정보를 보시면 각 기능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횟수가 조금 제한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걸 보고 나중에 꼭 조금 어떤 키워드를 넣을까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입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파인더에는 키워드를 넣고 나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전후 검색, 이전, 이후 혹은 이제 폭넓기 2단계 혹은 3단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를 최대 2만 개까지를 수집할 수가 있어서 이 줌을 최대로 당깁니다. 그래서 당기고 나서 보통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의 해상도와 클러스터명 생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해상도를 오른쪽으로 가져갈수록 조금 더 자잘하게 쪼개달라라고 하는 명령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클러스터명을 생성하면요. 소비자들의 실제 고민하는 상황이나 어떤 인지하는 브랜드 등 다양한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GPT가 임의로 분배를 하고 이렇게 클러스터명을 만들어줍니다. 상단에 이렇게 카드뷰 보기로 이제 설정을 바꾸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디워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걸 보고 있을까를 좀 살펴봤더니 향 중심의 것들이 먼저 보이네요. 향 중심 바디 헤어 케어, 향기 좋은 바디워시 뭔가 추천이나 선물 세트, 그리고 보니까는 또, 남성, 여성 바디워시 로션 추천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추천이라든지 뭔가 인기 브랜드별 혹은 조금은 더 고급 명품 바디워시 이런 식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성별, 남성이나 남성, 여성으로 보는 것도 보이고 또 이게 보면은 형태가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것들, 샤워 젤이나 바디워시, 혹은 아까 샤워 코롱이나 바디 미스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팁으로 조금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뭔가 브랜드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브랜드를 보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런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같이 넣으시게 되면은 조금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이미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특정 브랜드들이 나오는 것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이제 바디워시 추천 혹은 바디워시를 클러스터 파인더로 전체적인 지형을 본 다음에 CEP 파인더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디워시라는 걸 미리 넣어 놓은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10개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이 10개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미 눌러서 이거는 다 나오고 있지만, 이제 키워드 추가하기를 클릭하셔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단에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탈모 방지 샴푸라는 것이 있고, CEP 확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워시라는 카테고리에서 헬스장 러닝 직후 혹은 뭔가 장마철,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더위에 대비해서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장면, 혹은 이것은 겨울, 그리고 이제 아이의 목욕 후에 건조해 보이거나 예민해 보일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좀 고려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혹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행지나 캠핑에서 샤워 환경이 예민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가슴 등에 트러블이 반복이 되어서 이제 손이 잘 안 닿는 부위에 피지나 각질 같은 케어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뭔가 케어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면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P 첫 번째 헬스장 러닝 직후에 들어가지 못하고 급하게 땀과 끈적임을 정리해야 될 때에는 이제 세부 맥락으로는 집 도착 전 혹은 민폐 느낌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클 때 혹은 빠르게 씻은 것 같은 상쾌함을 좀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제형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포뮬러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은 음, 저자극 처방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키워드, 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중에서도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키워드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AI 검색 질문 예시 안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의 이제 사람들이 프롬프트로서 AI 검색에 물을 만한 질문 예시를 보여드림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서 이제 실제로 GEO 전략 수립하실 때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요. 이제 이게 어떻게 스코어링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질문을 그동안에 많이 주셨어서 좀 예시로 그냥 제가 가져와 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브랜드에 따라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각 브랜드 담당자분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첫 번째 시장성, 그리고 두 번째 적합성, 세 번째로는 RTB, 리즌 투 바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뭐 스코어링을 5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시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에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나 첫 번째 기능인 쿼리 파인더를 통해서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구글 기준의 CPC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증감률이 튀는 게 어떻게 좀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기능 활용상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거나 이제 개발이 된 배경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CEP 장면상에 이제 매칭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RTB까지 같이 보시는데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는 것은 뭔가 시장성만 높다고 해서 검색량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1순위는 아니고 적합성 그리고 RTB 가능성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선택을 해주셔야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GEO 실행 설계할 때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 프롬프트를 많이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확보한 프롬프트를 기준으로 컨텐츠 설계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보통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CEP 파인더 내에서 각각의 CEP를 클릭을 했을 때 AI 검색 질문 예시 보여드린 이 프롬프트도 보실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클러스터 파인더의 기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클러스터명을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 뭐 예를 들면 남성용 올인원 향기 보습 바디 에서 이렇게 이제 우측 하단에 보통은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우측에 바로 AI, 리스닝 마이트 AI 서비스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부분 때문에 없앤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로봇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AI가 분석해주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GEO 프롬프트 빌더라는 버튼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 한 가지 특정 소비자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른 그 클러스터의
실제 소비자들이 묻고 있는 이런 수많은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가 물을 만한 이제 프롬프트를 총 10가지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에 대한 근거, 아까 설명드렸던 이 CEP뿐만 아니라 키바잉 팩터, 그리고 참조 링크까지 같이 그 생성의 근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서 함께 보시면서 프롬프트를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한다든지, 혹은 실제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제품 페이지, 혹은 광고 이런 이미지를 만드실 때에도 같이 참조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신청하시고 여기 라이브까지 오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이제 궁금함이 많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맞춤형 데이터 시연은 조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좀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QR, 그리고 저희가 채팅창에 남겨드렸던 그 신청 링크를 동일하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활용 사례로는 다이어트 영양제입니다. 이제 다이어트 영양제는 제가 좀 이 건기식 쪽을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고민도 많으시다 보니까 다이어트 영양제라는 키워드가 이제 최근에 3개월 기준에 월 평균 검색량이 꽤나 높고, 그리고 증감률 기준으로도 확인했을 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궁금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게 됐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지금 다이어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식욕 조절이라든지 근손실 방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좀 고민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다이어트 영양제를 좀 만드신 브랜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다이어트 영양제를 찾아본 다음에 CP로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찾아보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CEP별로 쪼개서 소비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매 요소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프로세스는 심플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후 검색 기본으로는 2단계가 되어 있는 거를 최대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해상도를 조금 조절해서 클러스터명을 생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 가져온 키워드 안에서도 너무 조금 불필요하거나 맥락이 맞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고 이 정도의 키워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상세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들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에 맞춤 종합 비타민을 추천을 받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음, 아까처럼 보니까는 조금 남성 중심의 이런 다이어트 종합 비타민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체지방 감소 혹은 내장 지방 감소와 좀 같이 고려하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의 뭐 보조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궁금함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를 다이소라는 유통 채널을 좀 함께 떠올리면서 보시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CEP 파인더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이런 배변 문제나 뭐 식욕 조절을 조금 같이 컨트롤하고 싶을 때, 이것도 두 번째도 비슷하고, 그리고 아침 공복이나 점심 저녁 직전에 입맛이 좀 확 당기는 시간대가 왔을 때
그 전에 조금 뭔가 버티고 싶은 요소로도 다이어트 영양제를 좀 같이 떠올리기도 하네. 그리고 뭐 여름에 비키니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름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지만 변비 때문에도 같이 걱정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CEP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세부 맥락과 핵심 구매 요소 그리고 AI 검색 질문 예시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코어링을 하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 뭐, 이 스코어링 테이블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세 가지 요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시되,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AI CP 파인더 안에 AI 검색 질문 예시, 그리고 콘텐츠 설계는 클러스터 파인더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러스터 파인더를 통해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리스닝 마인드 트라이얼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패스 파인더 안에서도 이제 다이어트 영양제를 찾아봄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 맥락, 전후에 뾰족하게 검색해 나아가는 소비자들의 여정을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렇게 다이어트 영양제를 같이 찾아보시면서 네, 죄송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여정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 영양제라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걸 찾는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금 브랜드들을 먼저 떠올리거나 혹은 이제 컨텐츠 작업이 되어 있어서 어떤 브랜드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패스파인더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 드렸던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가지 탭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우리 브랜드에 맞춰서 데이터를 찾아보고 또 이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큰 인식, 지형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의 상황, CEP를 확인하고 그 상황을 구체적인 나노 인텐트나 KPI 팩터로 쪼개보고 그걸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스코어링 테이블을 만드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요 순서를 따라가시기만 해도 GO 전략에 대한 대응을 좀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개념이 결국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아니라 AI 검색 환경에 AI 검색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CEP를 가져갈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 제품, 그 카테고리의 제품을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CEP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브랜드가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몇 개까지 조금 다양하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우선순위를 세우셔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터는 어떤 키워드에 노출될까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의 상황에서 답으로 호출될까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 오늘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도 조금 질문을 많이 중간중간 주시고 네, 대부분은 답변을 많이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이동우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마케터가 아니라 상품 기획을 위한 솔루션도 있으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스닝 마인드 안에서는 사실 뭐 GO만을 위한, CEP만을 위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검색창에서 소비자가 묻고 있는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을 합쳐서 모든 소비자들이 검색창에 묻고 있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 기능들을 상품 기획을 위한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스닝 마인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그 예시나 사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데이터 시연을 좀 신청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MD로 추출해서, 네네, 맞아요. 지금, 어, 질문을 또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 CP 파인더를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CEP 알아보기 옆에 MD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바로 AI가 읽어가기에 최적화된 파일로 정리가 된 부분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그거를 AI로 바로 이제 넣어서 그 결과 이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리스닝 마인드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만약에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MCP 서버라는 부분이 있어서 MCP 서버라 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GPT, 챗GPT, 코파일럿, 그리고 클로드에 이제 저희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해당 각 검색창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리스닝 마인드 MCP 서버를 통해서 분석해줘.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근거 기반의 이제 풍성한 분석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기호님의 경우에는 동네 단위 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동네 단위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큰 브랜드건 작은 브랜드건 소비자가 묻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와 구글에서 소비자들이 전 국민이 묻고 있는 키워드를 리스닝 마인드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은 대중이 어떤 걸 많이 궁금해하고 있구나, 의도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묻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조금 뭐 뷰티 같은 경우는 성분 중심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을 혹은 디저트나 커피 같은 종류도 이제 어떤 디저트나 어떤 커피, 어떤 음료, 뭐 저당 음료, 어떤 음료의 경우를 조금 더 많이 지금 찾고 있고 원하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원하고 있는지 그 소비자의 욕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소비자의 의도를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관점에서 리스닝 마인드로 데이터를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보금님께서 GEO 시대의 핵심이 CAP와 상황 맥락을 공략하는 것이라면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기존 SEO를 기반으로 한 채널 등에 먼저 쌓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GEO라는 작업은 SEO에서 벗어나진 않는다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다른 부분은 SEO와는 다르게 GEO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예를 들면은 SEO는 키워드들 기반으로 뭔가를 노출을 시키는 거를 주력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GEO에서는 AI 서치가 읽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조금은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브랜드와 연결시켜서 온드미디어 그리고 언드미디어에 같이 노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글로벌 뭐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AI 서치마다 주요하게 근거로 삼는 출처들이 조금씩은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어, 가장 마지막 하위의 부분에서는 그 브랜드 자사 사이트에서 말하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고요. 가장 상위 레벨에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묻고 있는 것들이 상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말 실제 소비자들이 묻고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는 나무 위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근거로 찾는 정말 무언가에 대한 정보, 특히 우리 브랜드에 대한 나무위키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가 조금 신문사나 언론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저희 브랜드, 저희 회사 입장으로 돌아오면은 PR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저희 브랜드가 뭐 웹사이트나 저희 자사의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준비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 기사, 뭐 나무위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정렬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GEO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